Hey, willkommen zurück im Irrenhaus. Du warst scheiße langweilig. Ey, was glotzt denn hier so? Hast du es irgendjemandem erzählt? Ich habe jedem erzählt, du warst für 2 Monate auf Schulaus und hast Baguette-Verstecken gespielt. Entspann dich. Das wird schon. Los, komm. Und hier so? Außer die Sache mit Erik. Hey! Willkommen zurück im Irrenhaus. Du warst scheiße langweilig ohne dich. Ey, was glotzt denn hier so? Hast du es irgendjemandem erzählt? Ich habe jedem erzählt, du warst für 2 Monate auf Schulaustausch und hast Baguette-Verstecken gespielt. Entspann dich. Das wird schon. Los, komm. Und hier so? Hast du es verpasst. Außer die Sache mit Erik. Geht es doch am Arsch vorbei. Warum ist das so? Wo ist Erik? Wir haben 172 und die Untersuchung. 아, 어떻게 막 말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보고하듯이 하려고요. 보고하듯이. 되게 길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0시간부터 10시간까지 제가 한글 자막으로 보고 나서 똑같은 장면을 독일어 자막으로 읽으면서 제가 이해했다고 느낀 부분 있죠. 느낀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쳐서 기록을 했어요. 이때 제가 부득이하게 독일어 자막을 그냥 읽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랭귀지 러닝 with 넷플릭스를 활용한 방법과 좀 다르죠. 시각적인 화면도 없고.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독일어 자막을 읽으면서 그냥 그 시각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 랭귀지 러닝 with 넷플릭스가 이 독일어 대본을 그냥 읽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0개의 구 혹은 문장을 내가 이해했다고 체크를 했고요. 0시간부터 10시간 사이에 저는 그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키보드로. 그것도 제가 독일어 시간에 쳤어요. 한 10시간, 한 8시간 정도. 그리고 그걸로 엑셀로 쫘르륵 정리해가지고 이게 어휘별로 다 잘라서 샥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약 1200여 개의 단어가 이렇게 목록에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 뜻을 명확하게 떠올릴 수 없는 단어들, 그리고 중복된 단어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남은 어휘가 총 353개였습니다. 그 중에 흔히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뭐 연결 단어들, 그러니까 뭐 조동사라던가, 뭐 비동사라던가, 전치사라던가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약 80여 개가 나왔고, 영어랑 비슷해서 원래부터 좀 익숙한 단어들, 뭐 collapse, 뭐 이런 어떤 무너지다, 영어랑 되게 비슷한 단어들 110개. 그리고 내가 순수하게 10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면서 습득한 단어는 150여 개 단어였어요. 여기서 잠깐 이 연결 단어와 일반 단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내가 라면을 먹었다를 봐보세요. 라면과 먹 있죠. 먹다. 그거는 일반 단어예요. 구체적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일반 단어고요. 나는, 인칭, 라면 을, 그리고 먹었다, 뭐 시제, 인칭, 목적, 주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연결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단어는 어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연결 단어는 문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이건 제가 정립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80여 개의 연결 단어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글 자막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어 문장을 접했을 때 문법을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문장이 읽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묻는 거니까 그 묻는 게 살짝 기억이 나서 표시를 했고요.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국가 누구를 섬기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아 이게 누구를 너희들은 섬기냐 이런 말인가 보다. 여기서 지금 코니크라는 특이한 단어 왕, 리서 네이션이란 단어 알고 웬이라는 의문사를 살짝 알기 때문에 이 문장을 누가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better order than 해원조 클랜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해원조 씨냐 내 아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더라는 것도 잘 모르고 댄도 잘 몰라요. 메인원도 살짝 처음 들었는데 그 전체 문장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전체 단어가 쓱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습득된 거는 아니죠. 그냥 붙어버린 거죠. 라면 먹만 봤는데 나는 을 얻다가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만 봐도 아 이 문장이 나는 라면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읽히는 거죠. 그렇게 읽히는 부분들을 제가 80여 개를 정리를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어떤 연결 단어들이 이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데 이게 그것인지 저것인지 나는인지 그녀인지 우리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냥 읽히는 경우 있죠. 그냥 이해가 되는 경우. 그 경우를 의미에 그 단어가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붙이기라는 과정이 이 0시간부터 10시간 동안에 일어나고요. 그 붙이기가 자주 일어나는 단어들은 바로 연결 단어. 그 이유는 이 연결 단어들이 일반 단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라면을 먹었다, 나는 짜장면을 먹었다, 나는 책을 들었다, 나는 신발을 신었다. 이렇게 연결 단어들은 아주 드라마 한 편에서도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붙이기가 반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연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붙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습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습득 이전에 그 단어가 갖는 느낌, 그 뉘앙스를 먼저 차곡차곡 쌓아가요. 이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차곡차곡 쌓아가요. 그리고 이 붙이기 과정이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의미 맥락, 그러니까 드라마의 어떤 장면들 속에서의 그 단어의 반복이고요. 그게 연결 단어든 일반 단어든. 0시간부터 10시간 사이에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 단어들이 많이 붙었던 것도 일반 단어에 비해서 바로 이런 연결 단어들이 어떤 문장에서도 자주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반 단어는 자주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붙여지지 않아서 습득하는 빈도가 좀 적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반 단어가 이제 앞으로 막 붙기 시작하거든요. 이 연결 단어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은 이 일반 단어가 붙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은 제가 50시간 가이드 영상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 0시간부터 10시간 사이에 단어가 습득되는 초기의 순서인데요. 일반 단어를 빼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습득이 되냐면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그리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아닐수록 더 빠르게 습득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다 이런 거 부정 표현들, 뭐 아냐 못해 그런 것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잖아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부정 표현은 습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육하 원칙 같은 그런 의문사들 있죠. 그 의문사들도 의미가 명확하게 6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그 문장에서 그 의문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자주 하거든요. 왜 그랬어? 어디에 있어? 언제 한 거야? 에서 핵심은 그 의문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문사들이 되게 빠르게 습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명확한 연결 단어들, 뭐 뭐뭐도 같다, 학교도 같다, 그런 어떤 뭐뭐도,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카메라를 볼 수 있어 같이 가능을 나타내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뭐뭐 할 거야, 나는 그럴 거야, 뭔가 내가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좀 의미가 명확한 연결 단어들이 더 빠르게 습득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습득이 되는 게 의미가 약한 연결 단어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그가 말하고 있다인데 사실 여러분이 신경 쓰는 건 그냥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고 있는 걸 신경 쓸 뿐이지 그가 라는 건 그냥 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칭이나 시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연결 단어들은 거의 마지막에 습득이 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인칭, 시제, I, you, we 뭐 그런 것들인데 are, were, is, was 이런 것들인데 그게 마지막에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문법책은 시제나 인칭 그러니까 한 문장을 완성시키는 디테일한 문법을 먼저 가르친 후에 문장을 연결하는 문법들을 가르치는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순서는 그 문장과 문장을 큼직큼직하게 연결하는 의미가 강한 연결 단어들이 더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야 한 문장 안에 뭐 시제라던가 인칭 같은 디테일들이 마지막에서야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공부 없이 공부한다는 거는 써놨어요. 여기다가 단어를 외우거나 찾지 않는 것, 문법도 따로 공부하지 않는 것, 복잡한 방법이 없다는 것, 그냥 단지 먼저 한글 자막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같은 장면을 외국어로 접하는 것. 그러면 알아서 뇌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 때문에 정답은 저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천, 그리고 깨달음,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언어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싶은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언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 없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외국어 공부를요.